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강원도 합격하게 된 장수생입니다.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제 시험 이력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해요. 먼저 초스 때 보시면은 경기도를 지원했습니다. 이때는 대학교 4학년 현역으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때는 코로나 때여 가지고 대학교를 안 나가서 좀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점수는 컷에서 7 점이 높았는데, 제가 2 차를 너무 못해서 0.07 점이 모자라서 채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수 때는 서울을 지원했습니다. 이때도 1 차는 그냥 컷이어서 별로 큰 기대 없이 최종 탈락하게 됐고요. 마 다음으로 삼수 때는 이때부터 제 시험 이력이 좀 독특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을 지원했는데 1년 동안 기간제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 학기 때부터는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컷 플러스 2로 좀 낮아서 또 채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강원도를 지원해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이때는 1년 동안 또 이 기간제를 했고 1년 동안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을 다니는 게 제가 쪼금 제 합격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차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2 차에서 뭐 대학원에서 이제 배우는 다양한 것들을 접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컷 플러스 17로 1 차를 합격했고 2 차는 81 점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격 특강을 하게 되니까 되게 감회가 남다르네요. 제 합격 특강을 듣는 초수, N수, 장수생 분들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 시험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지역도 제각기 다르고 기간제 경력도 있으며 어느새 대학원까지 병행하였습니다. 초수, 재수, 삼수 모두 수도권을 지원했는데, 가장 합격에 근접했던 초수 이유로는 1차 점수가 낮아서 2차 때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제가 2 차를 되게 못하는 것을 제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차 점수가 높아서 2 차에서 많이 깎였어도 1차 점수로 채워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점수가 거의 한 2등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했을 때는 7 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역시 임용은 진리의 1차 컷 플러스 10인 것 같습니다. 네, 초스 때 컷 플러스 7을 받았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1차 점수를 높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딱히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먼저 특수교육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초수 때 특수교육학을 저는 학원에서 직강을 들었습니다. 연간 패키지를 끊어서 1년 동안 직강을 들었는데요. 시험을 4번 보는 동안 모두 서진쌤 강의만 수강했습니다. 처음 서진쌤 강의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가장 유명한 일타이기도 했고, 다양한 뭐 커리큘럼이나 강의 방식,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저와 잘 맞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의에서는 핵심이랑 심화 모두 꼼꼼히 꼼꼼히 짚어 주셔서 저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초수와 재수 때는 모두 공부만 했기 때문에 서진쌤 연간 커리큘럼에 따라 직강을 수강하였는데, 저는 인강보다는 직강파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했다시피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학원에 다녀서 그 계획에 맞게 딱딱 공부를 해야지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직강을 선호합니다. 제가 인강으로 듣게 된다면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걸 알기에 직강을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강도 다른 이제 직강에 비해 다른 장점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셔서 자신과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직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수와 재수 때는 1 에서 3월 기본 이론, 4 에서 6월 강론 심화, 7 에서 8월 문제풀이, 9 에서 11월 모의고사를 단 한 강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들었습니다. 이때 초수와 재수 때는 무슨
객기 아니면은 뭐 열정이었던지 모르겠지만 아파도 꼭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삼수 때는 어느 정도 공부를 계속해서 해 왔기에 3 번에 이제 문제풀이랑 4 번에 모의고사만 수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합격한 4수 때는 모의고사만 수강했습니다. 올해 공부한 것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 보자면 저는 공부할 때 따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하루하루 오늘은 어떤 부분을 공부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면은 정서 자폐를 오늘 공부하겠다. 그럼 정서 자폐만 공부하고 그날은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을 장기간 치르게 되면서 강의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암기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암기를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A4 용지를 옆에다 두고 책의 앞부분에 있는 도식만 보면서 그 책에 있던 내용을 다 적었습니다.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스캔하듯이 외워서 모든 부분을 다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고요. 모의고사를 듣지 않고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두 영역씩 나눠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뭐 정서자폐, 문제행동, 지적통합, 학습장애 진단평가, 시각청각, 의사소통 보완대체, 지체공학식으로 두 영역씩을 외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바탕이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초수 선생님들이시라면 저 공부 방법보다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다 암기하시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암기를 할 때는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이제 이면지를 두고 백지 인출을 하였습니다. 기본 이론서에 암기해야 될 부분을 스캔해서 모든 것을 다 적었습니다. 백지 인출을 하면서 이제 쓰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이제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조용히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그 내용을 쓰면서 외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제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내용은 거의 들으면은 자동 닫기처럼 나오는 정도로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초과정입니다. 이 초과정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저 또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초과정은 마찬가지로 109팀을 4년 내내 수강했습니다. 저는 연간 패키지를 수강하긴 했지만 삼수와 재수 때는 이제 기간제도 하면서 대학원도 다녔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양도 방대하다 보니 매번 다 수강하지는 못하였고 최대한 그래도 기본 이론과 강론까지는 듣자 해서 강론까지는 수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수와 재수 때는 기본 이론, 강론 모두 수강했고 삼수 때부터는 부족하다는 부분을 위주로 수강하였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매년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년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기본 이론과 강론을 모두 듣자 해서 수강했던 것 같습니다. 초과정은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간제를 병행하시거나 다른 일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다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처럼 매년 통으로 한 문제씩 출제되는 영역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이론과 강론의 내용은 꼭 절대 어떻게 해서든 암기하셔야 합니다. 올해도 작년 시험에서도 거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다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본 이론 예를 들어서 10 이라고 하면은 기본 이론을 3, 강론을 7 정도로 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법과 총론입니다. 이 법과 총론은 제가 정말 실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초스 때랑 여기에는 초스 때만 적혀 있는데 재수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총론으로 3점 넘게 깎인 해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삼수와 사수 때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법과 총론은 이제 빈칸 자료가 많다 보니까 빈칸 자료를 활용해서 암기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통문장으로 암기했습니다. 이 법과 총론을 제가 놓쳤다 보니까 오히려 오래 공부할 때는 특수교육학이나 초과정보다는 법과 총론을 위주로 더욱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인데요. 저는 스터디의 경우 개인 공부 스타일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처럼 자기주도 학습이 부족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스터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짝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인원이 많게 많아지게 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제 공부 시간을 많이 놓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초수와 재수 때만 스터디를 했고 나중에는 개인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도 이게 진짜 마음이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야지만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개인 공부하는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2 차인데요.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실 만한 2 차입니다. 제가 이 차에 대해서 과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진 선생님과 정조희 쌤의 2차 강의 및 스터디를 수강했습니다. 정말 제가 시험을 4번 보면서 2 차는 매번 막막했던 것 같아요. 기간제를 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정말 막연한 2 차에서 개념과 실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강의이기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조희 쌤이 제 피드백을 해 주시면서 그 예상 문제로 이제 출제해 주신 것 중에 두 문제가 정말 똑같이 2차 면접 때 나와 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 차는 스터디를 정말 강추드리는데 저는 스터디를 따로 막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기간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옆반 선생님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의 관리자분이 도와주셔 가지고 2 차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에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초수와 재수 선생님이라면. 저는 2차 스터디를 초수와 재수 때는 정말 다양하게 했어요. 뭐 짝도 해 보고 3-4 인도 해 보고 많이 해 봤지만 짝 스터디는 직접 실현해 보는 시간이 여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드백이 점점 고이게 되더라고요. 같은 피드백만 계속하게 되고 또 저를 고치는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시간이 여유롭다는 장점에 비해 조금 단점도 존재하고 3-4인 스터디는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실현을 하고 또 다양한 선생님들의 면접과 수업을 봄으로써 배우게 되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3-4인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멘탈과 건강 관리인데요. 저는 시험을 4번 보면서 '아 언젠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하시면서 건강과 멘탈이 많이 약해지실 겁니다. 저는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시험 보는 그날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내가 특수교사가 안 된다면은 누가 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게 제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리오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박상현 선수가 그 할 수 있다를 3번 넘게 외치면서 그 역전승을 한 그게 되게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박상현 선수의 '할 수 있다.'의 마인드를 제가 장착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도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샌가 온몸이 굳고 또 굽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스트레스도 풀 겸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기간제도 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시간도 없는데 운동까지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이 수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진짜 다 풀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렇게 다 풀어낼 수 있었기에 제가 오히려 더욱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건강 관리 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나 가지시면서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2차 시험 일 주일 전에 급성 장염이 와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멘탈도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서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듯 음식, 건강, 기타 등등 모두 주의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합격 특강을 마치며 선생님들의 2025학년도 임용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